지난주에 저희가 이렇게 액션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왜 아직까지 신청서를 냈냐? 네. 네, 아직 못 냈습니다. 왜 못 냈냐면 네. 저희가 뉴스타파랑 같이 이걸 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이후에 이제 같이 좀 참여하고 싶다. 이 그래요? 행동에 네. 참여하고 싶다는 언론사들이 좀 있어서 정말요? 예, 근데 출입처 문화를 바꾸려면 결국 이 공고한 카르텔 구조를 깨야 되는데 이걸 깨려면 이 출입처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이 되는 이 법조기자단을 깨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물오물 박서연 기자입니다. 정철훈입니다. 네, 선배 안녕하세요. 네, 네, 힘내세요. 네. 네. 이거 할 때마다 자괴감 느껴지는데 왜요? 너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제가 해서 억지로 하신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선배짱. 요즘 네. 재택근무 중이신가요? 예, 선배도요. 근데 재택근무 네. 중인데 계속 법원 가시는 것 같던데. 가끔씩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네. 사건들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떤 사건 챙기고 계시죠? 그 이동재 채널A 전 기자 네, 관련해서 그러면 네. 중앙지법으로 가시겠네요? 네, 중앙지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 법조기자단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뭐 취재할 때 어려움은 없으세요? 우리는 네. 기자단 소속이 아닌데. 네, 저희는 비출입사라서 이 음. 비출입하는 기자들끼리 이렇게 좀 묶여져 있어요. 몇 개 그룹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대표로 어떤 한 분을 뽑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재판에 가면 저희가 취재를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워딩을 쳐야 되잖아요. 노트북으로. 근데 비출입사가 아닌 매체는 출입사가 아닌 매체. 그 비출입사 매체는 워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비표라는 것을 받아야 돼요. 항상 그 9층에 있는 공보관실에 가서 프레스 표를 받아가지고 그거부터가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입구에 들어가면 방문증을 끊어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네. 기자 명함을 제시하면서 네. 그러면은 9층에 비표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이제 그분 안내데스크 분이 9층 뭐 공보관님 뭐 비표 받으러 가도 되나요?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이제 허락을 해주면은 저희가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는 것부터 쉽지가 않죠. 네. 그 다음에 이제 9층 공보관실 가가지고 판사님 안녕하세요. 공보 판사님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판사님 안녕하세요. 저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입니다. 오늘 취재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비표를 이제 받아야 해요. 네. 그래서 그걸 받고 이제 재판 취재를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저희는 워딩을 쓸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이제 그냥 뭐 수기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이렇게 쳐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바로 비표를 반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이런 비출입사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또 빨리 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기사의 신속성, 정확성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신속성 측면에서는 발휘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비표를 반드시 네. 받아야 재판에서 노트북을 켜고 사용할 수 있다. 네. 워딩을 칠 수 있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안 그러면 거기 있는 그 청원 경찰 그런 분들한테 혼나요. 네. 네. 저는 이제 혼난 경험이 있는데 저도요. 그 프로듀스 101 네. 그 투표 조작 네. 사건 때문에 네. 저도 중앙지법을 갔었는데 네. 출입 기자가 아니니까. 네. 근데 저기 앞줄에 네. 보면 네. 맨 앞줄에 기자들이 튀는 네. 자리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 딱 앉아서 저도 노트북을 딱 켜니까 네. 저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알아봤을까? 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출입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노트북을 네. 켜면 안 된대요. 네, 맞아요. 근데 앞에 다른 친구들은 노트북 켜고 이제 네. 뭐 하고 있는데 네. 서럽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네. 하니까 아까 말한 그런 루트를 알려주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거는 기자단 간사한테 이거를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맞습니다. 근데 왜 내가 재판에서 노트북을 켜고 워딩을 치는 거를 네. 기자단 간사의 허락을 받아야 될까 네. 싶어서 네. 굉장히 좀 불쾌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결국 그래서 수첩으로 막 열심히 썼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네. 중앙지법에선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네.
서부지법에서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서부지법에서는 그냥 키고 해도 되더라고요. 아, 하긴 저도 대학교 때 방청 갔었는데 뭘 네. 해도 뭐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니 도대체 서부지법은 되는데 중앙지법은 왜 안 될까? 그러네. 좀 이상하죠. 네. 기자단 마음인 건가 싶더라고요. 음. 이거는 되게 단순한 부분이고 법조기자단이 갖고 있는 어떤 권력 같은 네, 게 있죠. 네. 뭐 특정한 정보들을 이제 기자단에서만 공유한다든지 어떤 취재 현장을 기자단만 들어갈 수 있다든지 특히 이게 뭐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 이제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가잖아요. 네. 촬영을 가도 이 출입사랑 비출입사는 그 차지하는 자리부터 좀 네.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완전히 좀 홀대를 받는 네, 맞습니다. 똑같은 기자인데 네. 그래서 어떤 거대한 권력을 형성하고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마이뉴스 상대로 또 네. 1년 출입정지 징계를 내렸죠. 기자단에서.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던 차에 저희가 뭔가 행동을 하네요. 네, 저희가 맞습니다. 뭘 하죠, 박 기자? 행동을 했습니다. 저희 그 미디어 오늘이랑 뉴스타파가 네. 그 서울시 고등검찰청과 그 서울 고법이랑 네. 서울 고검에 이제 네.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맞습니다. 이제 요청하는 요청하는. 신청서를 이제 낼 예정이고요. 네. 저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민변과 함께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렇게 액션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왜 아직까지 신청서를 냈냐? 네. 아직 못 냈습니다. 왜 못 냈냐면 네. 저희가 뉴스타파랑 같이 이걸 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이후에 이제 같이 좀 참여하고 싶다. 아, 이 행동에 그래요? 네. 참여하고 싶다는 언론사들이 좀 있어서 정말요? 예, 근데 이거 신청서를 내려면 뭐 인감 증명서랑 네.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서류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저희가 일단 신청서를 내고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 나설 계획인데 그 내용은 이제 출입증 발급을 거부한 공공기관의 처분이 네. 위법하고 부당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네. 똑같이 모든 언론사에게 보장되어야 할 언론 활동의 자유가 공공기관 처분으로 침해됐다. 이런 네. 요지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네. 좀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그만큼 저희도 힘을 받아서 이 기자단이 갖고 있는 어떤 카르텔 문화 이런 거를 좀 깰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약간 이제 시청자들은 왜 그게 문제인지 잘 아실까요? 어떤 판결이 나면 네. 판결문 같은 맞아요. 경우도 네. 출입 기자들은 되게 쉽게 편하게 받을 수 네. 있는데 비출입 기자들은 사실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국회로 넘어가는 뭐 공소장 같은 거, 네. 공소장 같은 경우도 사실 비출입 기자들은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얻기가 되게 맞아, 어려운데 맞습니다. 출입 기자들은 상당히 편리하게 네. 얻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취재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조 출입 기자 아는 맞아요. 사람 통해서 법조 네. 출입 기자들한테 판결문을 받거나 좀 부탁해가지고 네. 판결문을 받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뭔가 출발점이 좀 다른 맞습니다. 측면이 있고 네. 근데 그러면 미디어 오늘은 그런 불편함 때문에 지금 소송을 하는 거냐 네. 뭐 그런 거는 결코 아니고요. 뭐 그런 게 아예 없다고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없지만. 그것보다는 기자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는 그 팩저널리즘이다. 네, 기사 잘 봤습니다. 네. 뭐 이렇게 그런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사가 네, 쏟아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한국만의 특성인데 일단 우리나라는 보면 이 기자단으로 인해서 취재하는 방법 네, 그리고 취재 시간 다 똑같아요. 기사가 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사가 수십 건씩 쏟아지는 나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슈는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이슈는 아예 다뤄지지도 않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뉴스 홍수와 뉴스 사막 현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던데 네, 우리나라가 좀 그런 보도의 동질화에 따른 뉴스 사막과 뉴스 홍수 현상을 겪고 있다. 이게 어떤 기사의 품질 저하, 전반적인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만드는 구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어떤 언론의 정파성 그리고 그 조회수에 의존하는 어떤 언론사의 수익 구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사실 해외에도 존재하는 문제거든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문제는 뭘까? 우리나라는 언론 자유는 되게 높은데 상대 언론 신뢰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되게 특이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라고 할 만한 게 이 기자단 출입처 문화더라고요. 출입처에 상주하는 기자들 관련해서 이제 그 외신 기자들이 볼 때는 한국의 출입 기자들은 뭔가 세입자, 주둔자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냥 거기는 죽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이제 그 출입처에서 나오는 보도자를 위주로 기사를 쓰고 취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기사가 이제 여러 군데에서 수십 군데에서 나오는데 이 출입처 생활이 익숙해지면 특종보다 낙종이 더 무서워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다 쓰는데 우리만 안 쓰면 이제 위에서 깨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가장 안전한 방법을 다들 택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좀 대다수가 쓰는 논조로 간다든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자들끼리의 그 어떤 담합이라든지 네. 또 특히 이제 법조의 경우는 취재원과의 어떤 너무 밀접한 그런 좀 취재원과 취재 기자 간의 어떤 그 부적절한 네. 그러니까 취재원이 원하는 방향대로 기사를 써주는 거죠. 특히 검찰이 그런 경향이 적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 검찰하고 기자단의 경우는 검찰이 갑이거든요. 네. 검찰이 정보를 갖고 있는데 기자들이 그걸 쉽게 얻기가 어려워서 원하는 대로 써주면서 대신 이제 단독을 쓰는 거죠, 기자는. 뭐 그러한 형태들이 이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출입처 문화를 바꾸려면 결국 이 공고한 카르텔 구조를 깨야 되는데 이걸 깨려면 이 출입처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이 되는 이 법조기자단을 깨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요거 관련해서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법조기자단에서 미디어오늘이랑 뉴스타파를 받아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것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결정이네요. 네. 뭐 그렇게 되면 네. 다른 곳도 다 이제 신청해서 해줘야죠. 들어가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많은 곳이 들어가면서 어떤 카르텔이 깨져야 된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가 그랬거든요. 네. 참여정부 때 청와대가 이제 그냥 다 개방을 해버렸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그때 청와대 출입 기자로 등록을 할 수 있었고 네. 미디어오늘도 참여정부 때 청와대 출입이 생겼어요. 처음. 뭐 그런 변화들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출입처가 열리는 게 좀 긍정적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뭔가 폐쇄적으로 정보가 돌아다니지 않고 네. 최대한 공개되는 네. 그런 방향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언론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법조기자단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그냥 기자단 일반 출입처 일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좀 적지 않을 것 네. 같은데 혹시 관련한 사례를 취재하시거나 했던 경험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뭐 기자단 자체의 문제를 취재했다기보다는 과거에 이제 뭐 기자단에서 저녁 자리를 가졌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머니투데이 매체 소속의 기자가 그 좀 뭐 욕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공무원한테. 왜 그랬을까요? 약간 이게 오랫동안 출입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엄청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본인이 이제 장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아니고? 네. 국장급?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친절하게 응대해주지 않거나, 예. 그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뭐, 어쨌든 사인 간의 그런 뭐 기싸움일 수도 있지만, 좀 그렇게 더 나아가는 행동들? 그러니까 뭐 폭행이나 예. 뭐 욕설 같은 거는 하면 안 되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예. 네, 뭐 기싸움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그런 행동으로 발전됐었던 사례는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기자단이 투표를 해서 6개월 정도 출입 정지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기억나는 사건은 이제 6년 전에 TV조선이 서울지방경찰청 기자단 가입을 시도하는데 계속 떨어졌거든요. 네. 그때 TV조선이 성명을 냈었는데 네. 기자단은 뚜렷한 이유 없이 기자단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예. 아무 이유 없이 타 언론사 진입을 막는 행태야말로 한국 언론에서 가장 비판받아야 할 어두운 구석이다. 이렇게 TV조선이 네. 시경 기자단을 우와. 비판을 하면서 맞는 말이네요. 그 사안만 많은 놓고.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TV조선이 이 권력과 자본에 의한 언론 통제 시도에 언론은 끊임없이 맞서야 하지만 네. 언론이 언론을 통제하려는 움직임 또한 혁파 대상이다. 아, 이 엄청 잘 주장이지. 썼다. 이 주장을 네. TV조선이 잘 썼어요, 엄청. 네. 그러니까 TV조선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예. 출입사와 비출입사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를 이제 예. 자각하게 됐던 거죠. 예. 그래서 결국 15번의 도전 끝에 작년 5월에 시경 기자단에 가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자단에서 벌어지는 언론의 언론 통제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청와대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그 오프 더 레코드 발언을 기사화했다는 이유로 오마이뉴스랑 경향신문이 63일간 출입정지 징계 받은 적이 있고요. 또 2018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1, 2심 판결문을 공개했던 오마이뉴스가 1년 출입정지 징계 받았던 바 있고 이런 징계는 과연 누구를 위한 징계인가 그러게요.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검찰 기자단 해체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엄청나게 이게 20 4일 만에 20만이 넘었죠. 예, 네. 20만이 넘어서 뭐 여론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주류 언론 중에 누구도 먼저 기자단을 뛰쳐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긴 그래서 맞습니다. 미디어오늘과 뉴스타파에서 이러한 출입처 제도가 오늘날 한국의 저널리즘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문제의식에서 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출입기자단을 깨야 되고 그 상징이 되어버린 법조부터 깨야 되지 않나 그래서 소송에 나서게 됐는데요. 네. 이게 19년 전에 네. 비슷한 소송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네. 2001년이었는데 그때 네. 인천국제공항 네. 출입기자실 오마이뉴스 기자가 출입기자단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쫓겨난 적이 있어요. 기자단에서. 네. 그래서 그해 5월에 인천지법에 기자실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 네. 당시 인천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들어갔던 사례가 있는데 네. 이번에 만약에 소송에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희의 움직임이 이 출입처의 문제, 법조기자단의 문제, 정보 독점의 문제 여러 기자단이 갖고 있는 폐해를 좀 공론화하고 이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소식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